아 진짜 개 스트레스 받는데?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거를 7번을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렁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로봇 청소기 브랜드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지, 로보락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 근데 요렇다 보니까 로보락의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생난리야. 얼마 전에 새로 발표된 SA 프로 울트라, 걔가 발매가가 원래는 169만원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가격 보세요, 200.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유통사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파는 게 아니야. 그냥 일반 판매하는 제품이 아예 없다 보니까 리셀이 넘쳐나는 거야. 저는 따로 그 제품을 리뷰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내가 써보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엄마나 이렇게 좀 사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격 보고 진짜 시겁했어요.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로보락에서 뭔가 그 신제품 S8같이 완전 플래그십은 아니지만 전작에 비해서도 그렇게 딸리지 않은 그런 제품을 발표한다는 정보를 갖다가 제가 입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로보락 유통사에다가 막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단 말이야, 이것저것. 그랬더니 유통사에서 그럴 바에는 그냥 네가 써보고 리뷰를 좀 해봐, 요렇게 광고 의뢰가 들어오네? 자, 그래서 오늘 보여줄 신작은 로보락 S7 맥스 울트라. 아니 여러분, 뒤로 가기 누르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이거 지금 작년 모델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작년 모델 아닙니다. 작년에 나왔던 거는 S7 맥스 V 울트라인 거고 얘는 그냥 맥스 울트라야. 공교롭게도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에 전 세대 광고로 받았었던 S7 맥스 V, 그냥 쓰고 있었던 S8 프로도 다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 녀석들의 좀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디자인. S7 맥스 V랑 달리 SA 프로랑 S7 맥스는 화이트의 유광 재질, 이런 물결무늬 디테일이랑 배기구 면적들, 물통 구조가 예전에 이제 맥스 V에서는 탈착식으로 되어 있던 게 매립 구조로 변경이 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디자인이 살짝씩 좀 다르긴 한데 이걸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측면에서는 거의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살짝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요 라이다 머리 있잖아요, 요게 S7 맥스와 S7 맥스 V에 비해 S8은 조금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이렇게 이제 평면적으로 봐도요, 센서 깊이나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S8 쪽의 모듈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물론 이게 실사용상 성능 차이가 느껴지는 수준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점을 주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 돌출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주는 어쨌든 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션도 살짝 좀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나온 S7 맥스 V 울트라의 힘건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통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먼지통 디자인, 이런 것들은 작년 모델과 동일하게 세팅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먼지 필터가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SA 프로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열풍 건조 모듈이 안에 박히면서 걸레판 이외에 내부 세척판, 세척솔까지 건조가 되는 거, 오수 거름망 필터 구조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생김새 이외에 약간 기능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SA 프로 울트라 쪽을 따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뭐 열풍 시 온도, 완전 건조 시간도 그렇고요, 청수나 오수통 용량도 거의 뭐 비슷하죠. 근데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물통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물통 열리는 방식 때문에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물때를 오히려 극혐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이제 걸려도 통째로 열리는 얘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 오수통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 청수통 같은 경우에는 S8 마냥 이렇게 이제 기기로 완전히 덮여있다 보면은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제 채워줄 때가 됐는지 이게 감이 잘 안 오게 되잖아. 때문에 이제 생김새, 뭔가 보기에는 S8 울트라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는 하는 건 맞는데 실용성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얘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흡입력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단순히 이제 흡입 스펙만 비교를 하면은 얘가 이제 S8 그리고 S7 맥스 V의 딱 중간일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사실 근데 이걸 써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여기 이제 앱에서 옵션 보시면은 터보 모드라든지 뭐 최대 출력 모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최대한 땡겼을 때 스펙에서 말하는 5000, 6000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모드 있잖아요, 거기서는 훨씬 더 낮춰서 이걸 갖다가 운용을 하게 돼요. 때문에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일반 모드에서는 얘나 뭐 S8이나 그 전작이나 이게 흡입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싱글 브러쉬가 그대로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S8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듀얼 브러쉬로 변경이 됐잖아요. 요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먼지같이 이제 조금 입자가 작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얘나 뭐 S8이나 그놈인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더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싱글 브러쉬랑 듀얼 브러쉬랑은 분명히 차이가 나요. 자, 제가 우리 집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클레이 쪼가리 그리고 과자 부스러기 용량 동일하게 재가지고 미친놈처럼 뿌린 다음에 요거에 대한 회수량을 갖다가 셋 다 재본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는 결과치가 이게 한 번만 측정을 한 게 아니라요. 3회를 측정을 해본 뒤에 평균값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단 요거는 좀 제가 극단적으로 실험 조건을 갖다가 밀어붙인 거고요. 실제로 그냥 일반적인 사용 환경이 있어서는 막 집을 갖다가 돼지우리처럼 막 늘상 해놓고 사용을 한다. 이렇지 않는 이상은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예상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 진짜 그 청소 품질에 굉장히 민감한 인간이거든요. 오죽하면은 요런 로봇 청소기가 집에 몇 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스팀으로 물걸레질을 갖다가 새로 해. 근데 그런 제 기준에서도 얘나 S8이나 S7 맥스 V나 흡입 품질에 있어서 불편함은 아예 느끼지를 못했어요. 자, 이제 다음 얘기할 거는 물걸레 품질인데 저는 여러분들 돌려서 얘기하는 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꽂아 드립니다. 자, 먼저 제가 S8을 쓰게 된 이유를 갖다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요 듀얼 음파 진동 요게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 음파 진동이라는 게 그냥 궁딩에 걸레 달고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애들에 비해서는 청소 품질이 분명히 좋은 건 맞긴 하지만 돌돌이형 물걸레가 달리는 애들에 비해서는 물걸레질 품질이 떨어지는 건 팩트거든. 근데 이 로보락에서는 이 음파 진동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 그 이유가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바로 실험한 결과를 보여드리면요. 이게 완전하게 이긴 건 아니긴 하지만 살짝은 그래도 통한 느낌이 좀 들죠, 여러분들? 다만 아니 지금 내가 이 S7 맥스 울트라 이제 광고 받아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지금 이게 팩트니까 얘는 여러분들 S8 프로가 아니라 S7 맥스잖아요. 때문에 얘는 듀얼 음파 진동이 아니라 싱글이야. 그래서 S8 프로에 비해서도 물걸레 품질이 조금 떨어지고요. 당연히 돌돌이형 그런 애들에 비해서도 물걸레 품질이 조금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테스트니까 이런 방식을 취한 거죠. 케찹이나 커피 막 이런 걸 갖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것도 딱딱하게 굳을 때까지 가만히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 닦을 이유가 없잖아. 플러스 이런 방식이 돌돌이에 비해서 조금 좋은 점도 있잖아요. 스페어 걸레가 굉장히 싸다던가 아니면 뭐 물소비가 적다라던가 저처럼 어차피 뭐 얘가 있고 뭐 다른 애가 있고 돌돌이가 있건 간에 최종적으로는 스팀질을 해야지 마음이 편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벌용으로는 솔직히 나쁘지가 않았어요. 아, 근데 그거 하나 있다. 음파 진동이요. S8은 제가 듀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요. 이 진동 소리가 싱글에 비해서 굉장히 좀 큽니다. 얘나 S7 맥스 V 같이 이제 싱글이 달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흡입 소리에 묻혀가지고 진동 소리가 딱히 밖으로 들리지는 않거든요. 티나게. 근데 듀얼은 요 소음이 뚫고 나와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아실까는 모르겠는데 노가다 현장에서 쓰는 멀티커터라고 있거든요. 그거랑 소음이 진짜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소음은 모드별 측정한 데이터는 이렇게. 자, 근데 뭐 소음이라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흡입 소음이 가장 크게 찍히긴 찍히거든. 근데 흡입 성능과 소음은 비례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 때문에 이게 무조건 낮게 찍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분야거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로봇 청소기는 내가 집에 없을 때 백그라운드에서 도는 걸 갖다가 전제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뭐 그렇게 주목해서 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제 다음은 핵심적인 부분이죠. 장애물 회피. 사실 이 로청이라는 카테고리는요, 장애물 회피 그리고 청소 로직이 처음이자 끝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로청을 구입을 하셨다. 그럼 구입하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내가 없을 때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내 집을 갖다가 청소를 해주고 물걸레질을 해주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야? 맞아요. 내가 없을 때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고, 요게 핵심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로청한테 이제 청소를 시켜놓고 밖에 나갔는데 얘가 돌대가리라서 막 물건에 끼고 막 전선에 끼고 그래가지고 오늘 시킨 범위 내에 반도 못하고 막 뻗어 있어. 자, 그럼 여러분들 이 흡입 품질이 무슨 소용이고 물걸레 품질이
무슨 소용이야? 안 그렇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로봇 청소기를 얘기를 할 때 흡입 품질이고 뭐 걸레 품질이고 나발이고 간에 장애물 회피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통 이제 다른 로봇 청소기들 같은 경우에는 딱 한두 번만 돌려봐도 얘들의 거지 같은 청소 패턴이 바로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얘나 이제 S8이나 이런 애들을 진짜 구별하기가 힘들어. 예를 들어서요, 그냥 안 보이는 데에서 앱으로 그냥 청소 동작 시켜놓고 나중에 이제 앱을 보면은 그 청소를 어떻게 했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걸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얘가 청소를 돌았구나, 이렇게 분석하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 얘들한테. 이게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집구석 상황이 아주 조금은 다르거든. 가령 의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트가 아주 살짝 겹치게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 이때마다 얘들은 움직임이 다 달라.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막 집중 성조를 켰다가 껐다가 막 난리도 아니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얘들 이틀 내내 번갈아 가면서 돌릴 때마다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분석을 했어. 얘가 우리 집 기준으로 한 번 돌면은 60분 가까이 청소를 하거든. 그거를 갖다가 빼놓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봤다고. 근데 웃기는 게 이렇게 하니까 얘들의 차이가 보여.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요걸 갖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요, 얘들의 좀 차이를 아시기 위해서는 장애물 회피 기동을 위한 핵심 전면 카메라와 센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들께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갖다가 가시광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얘는 흰색이고 얘는 검은색이잖아. 이게 왜 달라 보이는 거냐면 얘들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의 파장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다 그러면 700나노미터 정도가 나오고요, 보라색이다 그러면 한 400나노미터 정도가 나와. 근데 아무튼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RGB 카메라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RGB 카메라는 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가시광선들을 컬러 필터에 통과를 시킨 다음에 이미지 센서에 기록을 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색상을 갖다가 아주 세밀한 네모칸으로 자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RGB 값을 저장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완전 새하얀색은 RGB 값이 각각 255, 255, 255, 리얼 블랙은 000 이런 식으로 나가. 자, 그런데 이런 애들의 문제가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완전 깜깜한 밤이다. 그럼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RGB 카메라도 똑같이 안 보이게 찍혀.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막 눈뽕 있을 때 있잖아. 그럴 때는 카메라도 동일하게 눈뽕 때문에 안 보이는 상황이 오는 거야. 플러스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역광 등의 영향으로 명암비가 얕아지거나 아니면 그늘 같은 게 져가지고 물체가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RGB 카메라 역시 물체에 대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요건 이제 좀 상황을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얘들은 근데 실내에 있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다가 S7 Max V 같은 경우에는 LED 플래시가 있었기 때문에 불을 켜고 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막 빛이 막 쨍하게 들어오는 한낮 혹은 완전히 깜깜한 밤인데 거기에서 이제 LED로 비쳤을 때 막 반사빛이 엄청 심한 왜 스텐으로 된 빨랫대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거의 씹고 다니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진짜 딱 한 가지 거슬리는 RGB 카메라의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청소 라인을 갖다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S7 Max V를 잠깐 보시면요, 요게 이제 카메라가 2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오른쪽 한 대가 카메라고요, 나머지 한 개는 그럼 뭐냐, 구조광 발사하는 거, 반사광을 회수하는 센서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런 식으로 레이저를 쏘게 되면은 물건들에 걸리면서 반사광이 나올 거란 말이지. 이걸 받아다가 RGB 카메라로 들어오는 이미지랑 매칭을 시키고 플러스 머리 위에 달린 LDS에 걸리는 정보, 요거까지 짬뽕을 해가지고 저 물체는 어떤 거리에 어떤 모양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3D 모델링을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RGB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 파장 정보를 보이는 그대로, 그러니까 막 눈뽕이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환경이야. 그러더라도 그 보이는 그대로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상의 왜곡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때문에 아까 전에 3가지 정보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얘가 3D 모델링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RGB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정보로는 정확하게 뎁스 계산이 어려운 거야. 예를 들어서 RGB로 들어온 이미지를 기준으로 물체에 거의 완벽하게 딱 달라붙게 붙였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빛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 경계가 뭉개져가지고 잘 안 보였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갔을 때 얘가 안 씹혀야 되는데 씹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얘의 운용을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가령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얘들이 들어갈 동 말동할 만큼 타이트한 곳이다. 그럼 RGB 카메라가 달린 S7 Max V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들어가고 지나치는 경우가 생겨요. 게다가 사실 그냥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가 버렸어. 근데 결국엔 다시 나와야 되는 거잖아. 입구가 거기 하나뿐이니까. 그걸 못하는 거지.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이게 나올 때 보니까 뭐 부딪힐 것 같은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하지? 이러다가 아예 나 못 나가. 그러면서 뻗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IR 카메라에 비해서 RGB 카메라가 무조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IR에서는 못하는데 RGB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IR은 색깔 감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나 SA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영상 카메라 기능이 빠졌잖아요. 플러스 RGB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지 이 물건이 뭔지가 또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해. 이게 공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고리즘을 넣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RGB 카메라에서 IR 카메라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S8 프로 그리고 이 S7 Max에서 뭔가 그 움직임이 살짝 변경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IR은 적외선이거든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떤 식으로 감지를 하는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체에서는 적외선 에너지라는 걸 방출을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벽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적외선 에너지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물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적외선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있어요. IR 카메라는요, 이 물건들에서 나오는 적외선 에너지, 그거를 갖다가 파장별로 임의로 명암을 구분을 지어가지고 이미지 센서에다가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광원, 그러니까 가시광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빛이 들어오건 말건 주간이건 야간이건 순광이건 역광이던 간에 항상 동일한 이미지를 찍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게 됩니까? 빛을 잘 반사를 하건 뭐건 빨래 떼건 뭐 스텐이건 간에 물체란 물체는 모조리 인식이 가능하게끔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한 빛으로 인한 이미지 왜곡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온 IR 이미지, LDS에 걸린 거 반사광 데이터 합쳐가지고 요걸 갖다가 짬뽕을 해서 3D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뎁스 측정이 굉장히 정교해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아까 전에 뭐 어디를 갖다가 놓치고 아예 청소를 안 한다던가 아니면 어디 들어갔다가 막 못 나온다던가 이런 상황이 거의 아예 안 생기게 변화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S7 Max가 전작인 S7 Max V에 비해서는 그러면은 무조건 좋아진 거냐? 그렇진 또 않은 게 이게 S8이랑도 살짝 좀 달라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IR 카메라를 넣긴 했는데 3D 모델링을 해줄 구조각 모듈 있잖아요. 그게 얘는 한계가 빠졌어. 예전에 S7 Max V 그리고 S8 Pr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좌우에 스테레오 배치를 해가지고 이걸 3D로 걸리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야. 근데 이 S7 Max는요, 지면과 평행하게 가로로다가 한 개만 딱 배치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히 장애물이랑 조금 거리상 여유가 있다? 괜찮아요. 근데 바닥에 납작 엎드린 애들, 그 중에서도 이런 큰 전선 말고 아주 얍실한 애들, 플러스 특히 구조각 라인에 감지될 수가 없게끔 좌회전 우회전 하자마자 갑자기 등장하는 애들, 이런 애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LDS 라인에 당연히 안 걸렸죠. 구조각 라인에도 안 걸릴 수밖에 없게끔 되죠. 그럼 사실상 믿을 거는 명암만 구별을 할 수 있는 IR 카메라 이미지 한 개인데 이걸 걸러내기가 쉽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대충 얘들의 장애물 회피 능력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애물을 정교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정교하게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S8 프로는 요게 이제 짬뽕이 돼서 합쳐져가지고 가장 좋은 거고, S7 Max와 S7 Max V는 둘의 장단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청소 알고리즘인데요. 이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S7 Max V랑 S8 Pro는 청소 알고리즘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집안의 상태,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을 갖다가 완벽하게 맞춰놨다. 그러면은 이 S7 Max나 S7 Max V나 S8 Pro나 아까 전에 이제 장애물 인식에서 예를 들어서 차이가 나지 않는 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매핑을 자동으로 돌리고 방이나 이런 거를 안 나눠주고 그냥 드립다 돌려버린다. 혹은 매트나 이런 게 잔 움직임 때문에 바닥 레벨링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냥 돌려버린다. 그럼 그거는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공간 딱딱 예쁘게 나눠놓으면 아예 차이가 없어져요. 매핑 정확도 및 속도는 이렇게, 물걸레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준 구역 없이 쭉 가게 되면은 한 25제곱미터당 한 번씩, 그렇지 않고 중간에 이제 방이나 구역을 나누게 되면은 20에서 한 25제곱미터당 한 번씩 구역이 끝날 때마다 타이밍 맞춰가지고 들어와서 걸레 빨아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걸레 빠는 소음이랑 말리는 소음은 이렇게, 물 소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기준으로다가 한 풀로 5번 정도? 그러니까 주말은 쉬고 매일 돌린다라는 기준하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유지 보수에 딱 적절한 기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올해 나온 SA 프로 울트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년에 나온 S7 맥스 V 울트라도 아닌 그 중간에 어딘가에서 있는 혼종, 로보락의 신작 로보락 S7 맥스 울트라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자, 어쩌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주 그냥 상세하게 비교를 해버리게 됐죠. 덕분에 오히려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비교를 하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SA 프로를 갖다가 구매를 염두를 해두고 계셨는데 품절 사태 때문에 조금 애매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해도 괜찮은 분들을 갖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고 나발이고 간에 난 무조건 좋은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겠어, 이런 분들은 자꾸 얘가 눈에 들어오시더라도 SA 프로 울트라로 가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그 모델을 광고를 받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칭찬을 해준 게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모든 면에서 그 제품이 가장 좋기는 해. 그런데 만약에 SA 프로를 사려고 했는데 자꾸 재고도 없고 너무 비싸고, 내 어떤 청소 패턴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청소를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야. 그래서 듀얼 흡입, 듀얼 진동 물걸레 이런 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이 제품을 생각을 하셔도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정확하진 않긴 한데 SA 프로 울트라랑 한 정가 기준으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SA 프로가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S8이나 얘나 S7 맥스 V나 이걸 그냥 이 앱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뭐가 다른지 몰랐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은 로보락에서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SA 프로로 가는 게 엄한 돈을 쓰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멈춰도 더 저렴한 가격에 같은 품질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SA 프로 사지 말라는 얘기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